진수가 네 돈을 몰래 찾았어다지 그 여자에게. 결혼 38년 차. 서윤은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의 방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508호 그 방에서 지난번처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진수가 내 통장 비번을 몰래 알아냈어. 그 여자에게 바쳤다. 그 여자는 남편이 젊었을 때 임신시키고 버린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딸. 38년 결혼 생활. 하지만 서윤이 몰랐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만든 복수의 한가운데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남편의 셔츠를 빨래통에 넣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8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왜 무너져야 하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서윤은 남편의 셔츠 깃을 쥔 채 물었습니다. 진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 냄새요. 향수 냄새. 회사에서 누가 뿌렸나 보지. 엘리베이터 안이 좁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냄새가 이렇게까지 진하게 뵐 수 있을까요? 향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강하게 뿌린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결혼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옷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냄새는 답답하다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냄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을 씻어도 환기를 시켜도 그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TV 뉴스에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보, 내일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진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또 회식이에요? 아니, 거래처 미팅. 중요한 거니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텔 라비아 508호 장기 이용권.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이라니, 장기 이용권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이 절대 깨어나지 않도록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요. 환갑이 넘어서요. 아니야, 착각일 거야. 서윤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서윤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복도 끝 남편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잠을 못 자나 봅니다. 진수는 요즘 밤늦게까지 서재에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우유라도 데워줄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새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통화 중이었습니다.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뒷걸음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508호 그 방에서 508호.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준비해줘. 응, 나도 기대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 기쁨, 들뜸, 사랑해. 내일 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서윤은 꼭 감은 눈 사이로 남편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을 볼 때는 절대 짓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건 아내를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여자를 만나고 온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깔끔히 하고 양복도 새 것으로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러세요. 식사는 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 밖에서 먹을게.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38년. 서윤은 38년을 이 남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도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들 결혼식 때도 남편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남편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윤은 텅 빈 거실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미팅 어떻게 됐어요? 응, 잘 됐어.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벗어놓은 양복을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권.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입차 오후 2시, 출차 오후 10시. 미팅이 8시간이나요. 서윤은 그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찍고 싶었습니다.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증거였으니까요. 3일 뒤 서윤은 시어머니 심정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을 보며 멍하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윤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무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번 주에 우연히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수 통장 내역이야. 서윤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 라비아 150만 원. 호텔 라비아 150만 원. 호텔 라비아 150만 원.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야. 진수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네. 너 몰래 돈을 빼갔어. 그 여자한테 줬어. 서윤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통장에서 6개월 동안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은 서윤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요? 미안하다. 내가 그 자식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누군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유라. 정유라요? 진수가 젊었을 때 잠깐 만났던 여자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유라. 그 이름을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결혼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했던 여자. 그 여자가 아직도 있었어요? 응. 근데 지금 만나는 건 그 여자의 딸이야. 서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딸이요? 진수가 젊었을 때 그 여자를 버렸어. 임신한 걸 알고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혼자 애를 낳아 키웠어. 그리고 지금 그 딸이 복수하러 왔어.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요? 응. 자기 엄마를 버린 남자를 망가뜨리려고. 시어머니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까지 이용하고 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외도, 배신, 복수, 이용. 모든 단어가 서윤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라비아 508호, 6개월 장기 계약서, 계약자 박진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남편의 모습,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떨며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호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두 사람. 누가 이걸 찍은 거예요? 그 여자야. 유라 엄마. 그 여자가 왜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딸이 진수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서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진수의 회사 비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횡령, 허위 영수증 처리, 불법 리베이트. 이것도 다 그 여자가 조사한 거예요? 응. 진수 비서가 세어나간 정보도 있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딸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진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서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그 여자에게 보낸 돈, 서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모두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알아요. 이건 치밀한 복수야.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너한테도 향하고 있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요?
응. 그 여자들은 진수만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진수의 가족, 진수가 사랑하는 모든 것, 그걸 다 부숴버리려고 해.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표적이야. 내 돈을 빼간 것도, 내가 모르게 진수를 유혹한 것도.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아내 한서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 서윤은 그 문장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일주일 전. 누군가 우리 집 우편함에 넣고 갔어. 누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경고야. 시어머니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경고. 서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싸워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엄마잖아. 아내잖아.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잔인할지, 얼마나 아플지.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딸, 정유라 딸. 시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38이야. 서윤은 잠시 멍했습니다. 38이요? 그럼, 응. 진수가 너랑 결혼하기 바로 전에 태어난 애야.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수와 서윤이 결혼한 건 38년 전. 그러니까 진수는 서윤과 결혼 직전까지 그 여자와 만났던 겁니다. 어머니, 그럼 혹시, 응? 진수는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거야. 나한테 와서 울면서 매달렸어. 그래서요? 그래서 진수한테 그 여자를 끊으라고 했어. 돈을 줄 테니 애를 지우라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안 지웠어. 애를 낳아서 키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자라서 이제 복수하러 온 거야. 서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첫사랑의 복수, 딸의 계획,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딸은 지금 뭘 원하는 건가요? 진수를 파괴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진수가 아빠야. 하지만 한 번도 아빠 노릇 안 한 남자.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자기 엄마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 딸이 정말 진수를 사랑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아니야. 저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증오야. 순수한 증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를 향한 증오. 너를 향한 증오.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증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그 애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알아. 하지만 그의 눈엔 내가 가해자야. 제가요? 응. 왜냐하면 넌 진수와 결혼했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까.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한테는 내가 자기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야.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알아. 나도 알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불을 켰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뭐요? 어떻게 할 건지.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싸울 거야? 아니면 포기할 거야? 서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싸울래요. 정말? 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무너져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 여자를 버린 것도, 저를 속인 것도. 맞아. 그럼 진수가 대가를 치러야죠.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 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서윤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윤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저 편이죠?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서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서윤은 호텔 라비아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508호. 서윤은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서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정유라? 오셨네요. 한서윤 씨. 날 알아? 당연히 알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만날 사람이니까. 서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가에는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자, 머리가 반쯤 센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윤 씨.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38년 전 결혼식 날 멀리서 본 그 얼굴. 당신이 큰 유라? 네, 정유라예요. 큰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왜 날 불렀어? 불렀다기보다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젊은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들었겠죠? 우리 이야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도 앉으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난 서서 듣겠어. 그러시든지요. 큰 유라가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우리가 이러는지. 알고 있어.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 복수라. 큰 유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청산이죠. 젊은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38년 동안 혼자 겪은 일들. 그걸 청산하는 거예요.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너희랑 진수 사이의 일이잖아. 아니에요. 큰 유라가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관련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가 당신을 버린 것도, 아이를 책임 안 진 것도 난 몰랐다고. 알아요. 큰 유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뭐?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큰 유라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카드였거든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젊은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박진수에게 죄책감이 없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엄마에게는 죄책감 있죠. 자식인 나한테도 죄책감 있어요. 젊은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당한 아내니까. 서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큰 유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진수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간단해요. 젊은 유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수가 당신 돈을 빼서 나한테 준 것. 당신 몰래 나를 만난 것. 그걸 알면 당신이 무너지겠죠. 큰 유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면 진수도 무너져요.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요? 38년이에요. 큰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38년을 혼자 애를 키웠어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마다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았어요. 큰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박진수는 뭘 했어요?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았잖아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공평해요? 젊은 유라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었는데 당신네 가족은 천국이었어요. 그게 공평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아무 죄 없는 날? 죄 없다는 거 알아요. 큰 유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진수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 당신이었어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된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생각해요. 젊은 유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하면 다야? 아니요. 젊은 유라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진수의 비리 증거예요. 횡령, 배임, 성접대 알선까지. 서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선택하세요. 큰 유라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편에 설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 편에 설 건가요? 서윤은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젊은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우리도. 서윤은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딴 식으로 복수하는 게 살아남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젊은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만 살라고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서윤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비겁한 거야. 비겁하다고요? 젊은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아빠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젊은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해자의 아내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말도 안 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난 진수가 한 짓을 몰랐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큰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38년 동안 떳떳하게 살았잖아요. 우린 숨어 살았어요. 당신은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랑 모였죠? 우린 둘이서만 밥 먹었어요. 큰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아들들 결혼식 때 행복하셨죠? 우리 딸은 아빠 얼굴도 몰라요. 서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서윤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복수하려면 진수한테만 해. 왜 나까지? 당신이 가장 중요한 무기니까요. 젊은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한테 가장 아픈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 당신이에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진수한테는 가장 큰 벌이에요. 젊은 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수는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거짓말.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바람을 피워? 몰라요. 젊은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외로워서, 지루해서, 늙는 게 무서워서, 그런 이유로 사람을 배신해? 배신이라. 큰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진수가 우리한테 한 짓은 배신 아닌가요? 임신한 여자를 버린 게 배신 아니고 뭐예요? 큰 유라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전 25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어요. 진수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나랑 아이랑 잘 살자고. 큰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젊은 유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난 정말 몰랐어. 알아요. 큰 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인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린 더 큰 피해자예요. 젊은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서윤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는데? 만족감이요. 젊은 유라가 즉답했습니다. 진수가 무너지는 걸 보는 만족감. 그게 다야? 충분해요. 젊은 유라가 웃었습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충분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미친 거 맞아요. 큰 유라가 인정했습니다. 증오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린 38년 동안 미쳐 있었어요. 큰 유라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미친 짓을 실행에 옮긴 것뿐이에요. 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았어.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복수 마음껏 해. 하지만 난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야.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갈게. 왜요? 나도 무기가 필요하니까. 서윤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서윤 씨, 큰 유라가 불렀습니다. 뭐, 후회 안 할 거예요?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진수가 할 거야. 나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도 싸워야 해. 살아남아야 해. 3일 뒤 진수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재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감사가 나왔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요? 누군가 제보를 했대. 내가 횡령했다고. 서윤은 놀란 척했습니다.
횡령이요? 그게 무슨 모함이야. 순전히 모함이라고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결백하시겠네요? 당연하지. 진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난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감사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야.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가요? 증거가 있대. 내가 접대비를 빼돌린 증거.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얼마나요? 3년 동안 1억 정도.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1억이요? 회사 돈이 아니야.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야. 진수가 변명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1억.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호텔비, 그 여자에게 준 돈, 선물, 모두 서윤이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진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진수의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누가요? 정유라. 그년이 고자질한 거야. 진수가 벽을 쳤습니다. 서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유라요? 당신이 만나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왜 당신을 고발해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 왜요? 당연하잖아. 들통 날 것 같아서.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이용만 하고 버린 거네요. 뭐? 38년 전 그 여자 엄마한테 한 것처럼.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넌 어떻게? 다 알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친 것. 그 여자가 혼자 애를 낳은 것. 그리고 그 딸이 복수하려고 당신 앞에 나타난 것.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내 돈까지 빼서 그 여자한테 줬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서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진수의 인생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남편분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7대3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게다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진수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가 서윤을 찾았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이혼 소송이요.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제발. 나한테 넌 전부야.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부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전부면 왜 바람을 피웠어요? 왜 내 돈을 훔쳤어요? 그건 당신한테 나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서윤이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랑한 적 없잖아요. 솔직히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서윤아. 진수가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보상금 지급 통지. 서윤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18억 4천만 원. 서윤 명의의 땅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땅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이게 내 몫이구나. 서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디가? 집 나가요. 뭐?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서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진수가 매달렸습니다. 서윤은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도, 그 여자도, 그 딸도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었어요. 서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6개월 뒤였습니다. 서윤은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혼은 서윤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7대3, 위자료 5천만 원. 진수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윤은 그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진수와는 연을 끊었습니다. 서윤아. 네.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응. 얼굴이 환해졌어. 서윤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제 인생이니까. 미안해. 내 아들 때문에.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서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편 들어주셔서.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어떻게 지내대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래, 그게 낫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응?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유라모녀. 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적했대. 복수 끝나고 바로. 진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라진 거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마 그 여자들도 허무할 겁니다. 증오를 채워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서윤아,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응.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다행이다. 오히려 진작할 걸 후회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38년을 남 눈치 보며 산 게 아까워요.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알아요. 서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유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서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